있지만 유한버퍼 문제 이런 식으로 정의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세마포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는 리더 라이터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기화를 하려는 상황을 보니 어쨌든 기본은 공유하는 겁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어떤 두 프로세스가 변수, 데이터 이런 걸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하는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까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기화를 처음에 이게 동기화가 필요하구나까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동기화가 얼마나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건가를 또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유 변수를 액세스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값을 빼거나 더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읽는 용도로만 쓴다고 했을 때 공유 변수를 읽기만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조건이 발생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 시간적으로는 경쟁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경쟁이 발생하지 어떤 식으로 꼬이더라도 그 결과는 변화가 없는 거죠. 읽기만 하는 경우는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런 문제로 보는 거죠. 좀 더 일반화시켜보고 보니까 공유 변수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을 하는데 어떤 스레드는 읽기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스레드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어떤 스레드는 쓰기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동기화가 필요한 문제 패러다임이 됐을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동기화를 해가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유한버퍼 문제처럼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동기화, 상호 배제를 해가지고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읽기만 하는 경우에는 둘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 얘가 읽을 때 얘가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어떤 성능 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프로그램의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파라다임의 문제를 리더라이터 동기화, 리더라이터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락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 락을 해보자라고 이제 했는데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리더들끼리는 상호 배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다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딩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리더들 오면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드가 락을 걸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리딩하고 있을 때 락을 걸지 않게 되면 다른 라이트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리드가 올바른 리드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락은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락이 좀 특수한 락이라는 거죠. 락을 걸었는데 라이트는 통과하지 못하고 리드는 통과하는 락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자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라이트하는 스레드는 무한히 대기되는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드하는 프로세스가 계속 도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이트가 이전에 도착해가지고 락이 걸려있는데 이때 뒤 이어가지고 계속 리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라이트는 무한히 대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관점에서 라이트에 좀 더 혜택을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한번 먼저 리드가 있으면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기다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건 맞는데 다음 리드가 들어왔을 때 이쪽 스레드가 그냥 두 개가 있다라고 치고 프로세서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스레드 1, 스레드 2 그래서 여기서 리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얘가 여기서 라이트 했습니다. 그럼 얘가 락을 하니까 얘는 웨이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루프를 계속 돌면서 리드 또 리드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이 라이트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뜻은 뭐냐면 얘가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 오는 리드는 이 라이트를 연기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라이트가 먼저 기다리는 게 있다면 이 리드가 들어가기 전에 이 리드가 끝나면 이 라이트가 먼저 들어가게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락을
어쨌든 풀어주면은 read write에 대해 가지고서 무조건 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대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read끼리는 좀 더 유연하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기화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마포나 그 테스트 앤 셋이나 뮤텍스나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락 방식이 좀 다르죠. 똑같이 락을 거는데 read가 거거든요. write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코드가 바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여기 보면 임계구역이 있습니다. 임계구역이 있을 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코딩을 하자면은 그냥 임계구역 사이에 웨이트 뮤텍스, 시그널 뮤텍스, 여기도 웨이트 뮤텍스, 시그널 뮤텍스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리더 프로세스, 라이터 프로세스가 이렇게 막 섞여 있을 경우에는 리더들의 어떤 그 실행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좀 전에 설명한 같은 방식으로 좀 더 락을 다른 방식으로 취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걸 기존의 세마포를 이용해가지고 코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사실 첫 번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리더는 다른 리더를 블락킹하지 못한다. 대신에 라이트는 무한히 대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단순합니다. 라이트에 대해서 락이 걸려있더라면 진행하지 못하고 락을 획득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리더 쪽이 좀 복잡하게 됐죠. 코드를 한 줄 하나씩 다 읽어보기보다는 들어갈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드 카운터를 두고 리드 락을 합니다. 리드 락을 하는데 그냥 리드에서 무조건 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이면은 락이 걸리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게 만듭니다. 리더이면 무조건 이제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때 이걸 끝날 때 락을 그냥 무조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리드 카운터가 있었죠. 그래서 리드하는 프로세스가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카운트 값을 이렇게 증가시켜 놨을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킬 때만 락을 걸고 리더 프로세스는 락을 사실은 걸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락을 걸지 않고 리더 프로세스는 여기 락이 있다고 보이지만 웨이트 락이 있다고 보이지만 바로 이 변수를 갱신하는 이 작업만 이 공유 변수를 갱신하는 작업만 락을 거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실제로 그 크리티컬 섹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락을 걸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락을 걸지 않고 들어간다는 거죠. 락을 걸지 않고 들어가는 건데 단지 라이트에 의해서 락이 걸렸을 때만 여기서 이제 걸립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들끼리는 락을 걸지 않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뭘로 컨트롤하느냐? 리드 카운트를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군요. 그래서 리드 카운트가 들어갈 때 플러스를 해두고 나올 때 마이너스를 해두고. 사실 그래서 이걸 또 따지고 보면 리드 카운트가 사실은 또 세마포 변수 비슷한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또 세마포로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세마포 변수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기본적인 락에 대해 가지고서 리드들끼리의 락, 라이트끼리의 락, 리드하고 라이트 사이의 락, 그 규칙을 조금 더 변형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락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드 라이터 문제의 풀이 방법이 한 가지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여기 한 가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리더 라이터 하기도 하고 그냥 리드 라이트 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마포 뮤텍스 컨디션 변수 모니터 리드 라이트 락 이런 식으로 등등등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OS에서는 어떤 라이브러리에서는 리더 라이터 락이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드를 위해서 락을 한다. 라이트를 위해서 락을 한다. 그걸 내가 명시해 줍니다. 그러면 리드를 위해서 락을 한 것은 리드에서 걸린 것들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라이트는 리드 락에도 걸리고 라이트 락에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먼저 합니다. 사실 그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Pthread 뮤텍스를 봤는데요. Pthread RW T라는 게 제공이 됩니다. Pthread 라이브러리. 그래서 똑같이 뮤텍스는
라이트 걸렸으면 무조건 못 들어가는데 리드 라이트 락 같은 경우는 이거에 리드 락, 라이트 락, 라이트 락 이렇게 따로 함수가 이렇게 따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내가 리드를 위해서 락을 거느냐 라이트를 위해서 락을 거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실제 락킹, 웨이팅을 블락킹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안에서 알아서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게 없다라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라이터라는 어떤 문제 파라다임도 프로그래밍 환경에 아주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동기화의 문제인데 이것을 세마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음에는 동기화로서 풀어야 될 문제 중에 또 재밌는 문제 하나가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라고 합니다. 말 자체가 좀 뭔가 좀 그 말장난하는 것처럼 나와 있죠. 이런 게 뭐 삐딱한 시선을 보면은 잘난치 않은 그런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잘난치 않은 표현은 이걸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정형화하고 푸는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이 보통 있는 경우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어떤 그 명칭을 정하기도 하고 또 뭔가 막 자연계에 있는 뭐 과일 이름, 꼭 애플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같은 들 넣어가지고 막 짓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자기의 어떤 이 연구한 이 내용 또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기도 한데 사실 그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는 꽤 의미가 있고 우리 컴퓨터 쪽 이 동기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냥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사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알고리즘 쪽에도 보면은 알고리즘에서 무슨 문제고 무슨 사람 이름 들어가 있는 무슨 알고리즘 이런 게 많죠. 바로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거니까 알아두면 나는 식사나 철학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뭔가 동기화 문제 나왔을 때 식사나 철학자 문제가 비슷하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쟤는 병행제에 대해 가지고 좀 안 해 라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말 같네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좀 어색하게 표현을 한 것처럼 유명한 문구입니다. 컴퓨터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서 동기화의 여러 가지 문제 파라다임 중에서 식사나 철학자들의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문제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세마포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좀 억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직접 보면은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그대로만 따져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5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 테이블이죠. 원형 테이블 앉는데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은 하루 종일 끼니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밥을 먹지 않으면은 철학자로서 뭔가 자기 사고를 하고 뭐 이런 문제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밥이 하나예요. 밥그릇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밥을 먹으려면 이 젓가락을 2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젓가락이 유감스럽게 각각의 2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사이에 하나씩 있어가지고서 양쪽에 있는 젓가락을 다 획득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이제 이걸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제로 한번 매핑을 시켜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5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각각 계산을 막 합니다. 계산하는 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인풋이 필요해요. 뭔가 이제 중간중간에 인풋이 필요한 거죠. 인풋이 바로 이겁니다. 밥입니다. 인풋이 여기 들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또 계산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풋이 여기서 이제 밖으로 하나 되시고 다 같이 먹으면 되지 무슨 의미인데 그 개념이 뭐냐면 공유하면서 젓가락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인풋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5명인데 예를 들어서 4개밖에 없는 거예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은 동시에 먹을 수 있지만 동시에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지만 한 명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원탁으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식상은 철학적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앞에서 봤던 똑같은 그 문제입니다. 그냥 다섯 개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하나를 락을 이용해가지고 또 뮤텍스를 이용해가지고 락 언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4개가 있는 거예요. 5명인데 4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재미있는 거는 그 4개가 그냥 딱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4개가 각각 얘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 얘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 얘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 있는 거는 얘들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안 쓸 때는 얘 둘 다 뭔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얘를 경쟁할 필요 없이. 이런 식의 공유 문제가 좀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의 상황인 거죠. 아까 생산자 소비자에서 버퍼로 인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받아야 되는 상황, 또는 리더 프로세스, 라이트 프로세스 이렇게 좀 더 일반적으로 섞여 있는 상황, 또 이렇게 공유장을 접근하는 게 서로 공유의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서 이 동기와 툴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꼬인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식상 차트들 사이에서는 그냥 쌈박질하고 알겠지만 우리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은 얘가 가져가 데이터를 얘가 읽고 가져가고 얘가 읽고 가져가고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을 해주는데 이 락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특징은 5명이 있고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되어 있는 걸 서로 옆에 있는 것, 이게 가장 특이한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과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 조건에서 락을 해야 되는 대상은 얘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얘들이 아니라 얘는 옆에 있는 것과만 락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락을 배웠으니까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해보면 바로 이 젓가락, 이게 락이 된 겁니다. 이거 공유자원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 락은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 조건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해도 둘 중 하나가 완벽하게 가져갑니다. 이상의 꼬이는 상황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해가지고 얘가 2개를 가져가면 얘를 먹을 수 있는 거고, 얘도 얘하고 경쟁해가지고 얘 2개를 가져가면 얘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손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5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했을 때 세마포 변수를 역시 5개를 이렇게 만듭니다. 젓가락을 5개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세마포 변수입니다. 여기 세마포 변수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이게 프로세스 1번이다. 프로세스 1번은 1번 세마포와 4번 세마포 혹은 0번 세마포와 1번 세마포, 5번 세마포 혹은 0번 세마포와 4번 세마포를 가지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각각의 이제 각 스레드마다 내 스레드 번호가 몇 번인지는 인자로 받아서 알 수가 있겠죠. 내 스레드 번호에 대해 가지고서 자원을 획득하려고 할 때, 즉 임계 영역입니다. 임계 영역을 획득하려고 할 때 2개의 세마포를 획득하면 되는 겁니다. 즉 I, 내 왼쪽에 있는 1번 세마포 오거나 오른쪽에 있는 건 한 바퀴 삥 둘러와서 온 세마포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 한 다음에 나누기 모듈러 5를 한 거. 이렇게 세마포를 가지게 되면은 임계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거 임계 영역 다 실행했으면 각각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계 영역 관계없는 자기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쉽게, 의외로 쉽게 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데들락이라는 거에서 얘기도 나다시피 데들락이라는 것은 뒤에서 정의도 한번 다시 하겠지만 세마포가 그러니까 이 임계 영역 락이 2개 이상이 겹치는 경우, 즉 이 락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락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락 2개 이상이 겹치는 경우, 내가 락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락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게 데드락입니다.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발생할 수 있는 게 데들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데들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예에서 본 것처럼 왜 발생하냐면 언뜻 보면 차근차근 돌아가니까 1번, 2번 또는 2번, 3번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쪽 끝에 가서는 4번, 0번 이렇게 됩니다. 4번, 0번. 그래서 0번 프로세스와 4번 프로세스는 서로 4번을 먼저 가지고 혹은 0번을 먼저 가지고 4번이나 0번에 대해서 락을 웨이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꼬여가지고서 락이 걸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1번,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도 서로 삥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꼬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꼬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바로 데들락에 빠지게 됩니다. 뒤에서 역시 데들락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냥 여기서 데들락의 발생이라든가 해결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론적으로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코딩에 대한 아이디어, 스킬 이런 걸로 그럼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한번 어떻게 풀어볼 것이냐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기화 문제가 서로들 간에 어떤 이상에 꼬이는 문제에 기인해서 이런 경쟁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읽어보면은 이 세 가지가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언뜻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콜럼버스의 다이그램 비슷하게 프로세스 5개가 있어가지고서 이것들이 서로 이제 락을 거니까 문제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해결책 첫 번째 뭐냐? 프로세스 4개만 동시에 실행시킨다는 거죠. 하나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실행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젓가락이 프로세스는 4개밖에 없는데 프로세스는 이거 없고 4개밖에 없는데 젓가락 락은 역시 5개가 있으니까 서로 꼬여서 못 가질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꼬여서 얘가 이렇게 남아도니까 얘가 가지든지 얘 경쟁에서 이기면 얘가 갔든지 아니면 얘가 적다라면 얘는 얘 경쟁하는데 얘 경쟁에서 얘 2개를 가지든지 이렇게 쭉 왔다 하더라도 얘가 갔든지 얘가 갔든지 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서로 연쇄 동작에 의해 가지고서 남아있으면 근데 언뜻 봐서는 이게 무슨 문제풀이야라고 생각이 될 거죠. 그런데 좋은 문제풀이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아까 이제 동기화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성능적인 측면에서의 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방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머지 4번째, 5번째 실행하는 것이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걸 하나를 갖고 그 다음 걸 가지려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젓가락 2개를 가지는 경우에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즉 하나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하나가 남아있다고 해가지고서 얘는 얘 2개를 가져야 되는데 얘 하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해야 하는데요. 얘가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가질 수 있는지를 보고서 둘 다 가질 수 있을 때만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를 먼저 얘와 경쟁해가지고 얘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얘를 경쟁을 했는데 얘가 먼저 가져가서 못 가졌어요. 그럼 그 상태 그대로 기다리지 말고 얘를 그냥 놔주라는 겁니다. 2개 다 가지지 못하면은 아예 다 놔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있음을 해가지고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얘는 사실 성공을 못했는데 얘는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얘를 못 가지게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얘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또 얘는 얘를 못 가지면서 얘를 가지고 있고 또 얘는 얘를 못 가지면서 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경쟁이 가지고 얘를 가지고 있지만 얘를 못 가지기 때문에 얘를 끝내지 못합니다. 이게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서 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게 데들락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얘를 못 가겠다고 했을 때 계속 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놔버리게 되면은 연쇄 동작에 의해서 얘가 끝날 수 있고 얘가 끝날 수 있고 얘가 끝날 수 있고 얘가 끝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다 놓아지니까 얘도 가져서 끝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코딩의 문제를 생각하면은 문제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되는데 그냥 실생활 철학자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트리비얼한 이런 사소한 접근 방법이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중요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세 번째는 비대칭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방법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실 이 코딩, 여기 I 플러스 1 모듈러 이렇게 코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프로세스가 이걸 먼저 잡고 얘는 이걸 먼저 잡고 얘는 이걸 먼저 잡고 얘는 이걸 먼저 잡고 각각 다 왼쪽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왼쪽은 다 잡았는데 여기서부터 자기 오른쪽을 못 잡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잡았는데 오른쪽을 못 잡는, 왼쪽을 잡았는데 오른쪽을 못 잡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서 돌고 돌아서 데드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얘는 왼쪽을 먼저 잡고 얘는 오른쪽을 먼저 잡고 얘는 왼쪽을 먼저 잡고 얘는 오른쪽을 먼저 잡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려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사실 어떤 효과를 내냐면 얘는 아예 여기서 실패하면 이걸 잡을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 이걸 실패하면 이걸 잡을 기회도 없고 이것들이 서로 꼬리에 물고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는 둘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쓰고 두 개를 놔주니까 각각 또 다른 놈들이 그걸 받아서 악을 풀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서로 꼬이고 꼬이는 문제, 여기서 하나를 가지고 못 가지는, 또 하나를 가지고 못 가지는, 하나를 가지고 못 가지는 이런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식상한 철학자들이라는 이런 복잡한 자원 이용 상태가 우리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좌우에 있는 락을 획득한 이후에 공유 변수를 접근하는 인비 영역을 실행하도록 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면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코딩하는 습관이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냥 I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서 1, 2, 3, 4 순서대로 이렇게 코딩을 해두게 되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하나씩 가진 상태로 데드락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데드락 부분에 이게 왜 데드락의 해결책이 되는지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드락에서는 한두 가지 프로그래밍 스킬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동기화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것에 풀기 위한 요구 조건 이렇게 했듯이 데드락이 이제 왜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이걸 풀기 위한 방법조차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정의를 해서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 여러 가지 동기화 방법 중에 모니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